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네, 오늘도 추석 부르고 가야죠. 자, 유튜브로 항상 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끈질긴 날개님. 오늘 눈에 힘을 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십니다. 오늘은 제가 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님, 빅두남편님, LSL 킴님, 7001번님, 5769님, 8719님, 0719님, K꽃님님, 살들의 추억님, 그리고 블루 연의남님, 특이한 아이디네요. 그리고 앞집 총각님도 오셨어요. 자,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필수 경제 용어를 깊고 넓게 매주 월요일마다 열리는 눈높이 공부방에서 퇴직연금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작가님이 속보를 하나 주셨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며 박순봉 기자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굳이 출연을 했겠지만 우리는 아직 보내줄 생각이 없다며 하루 이틀 더 붙잡아둘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박순봉 기자 끝나고 차 한잔 마셔야겠죠? 자, 그 사이에 제 옆에 손님 와 계십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서운 곳이네요. 소장님 아시잖아요. 저희 경제발전소가 이제 한번 식구로 가입을 하시면 들어올 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땐 마음대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발전소가 아니라 구치소 아니에요. 아유, 그런 무서움을. 네,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 자, 퇴직연금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네. 이거 이름이 일단 어려워요. 퇴직금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도 있는데, 네. 말이 긴 게 좋은 거예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좋다고 하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긴 게 선택권이 조금 더 있습니다. 퇴직금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를 하면 1년 근속 시마다 한 달치 월급 더 받아 정도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근속 연수 1년마다 평균 임금 한 달치 평균 임금 30일치 평균 임금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30년 근속했다. 그러면 30개월치의 월급을 더 받게 되는데 퇴직금으로요. 그때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 건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신입사원 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일했어 라고 하더라도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30달치를 받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퇴직금이라는 것의 산정 방식이고 계산 방식이고요. 퇴직연금은 뭐냐면 계산 방식은 똑같은데 그 돈을 기존에는 회사가 보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회사 통장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일하신 분들의 퇴직금을 챙겨줄 수 없다 보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회사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둬라. 평상시에.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근로자는 외부에 보관되어 있던 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왜 그럼 여기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붙었냐?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55세가 되면 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나눠 쓰면 뭐가 좋아? 나는 목돈이 좋은데 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네.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그게 더 유리하도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걸 내잖아요. 예를 들어 퇴직금을 내가 한 1억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다. 아이고. 그렇게 비쌀 경우에 네.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그거의 3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연금으로 받을 때 70%에 해당하는 소득세, 퇴직소득세만 연금 받을 때 나눠서 내게 되니까 절세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그 뭉텅이로 받아가지 말고 네. 나눠 받아서 노후 소득도 보장을 하고 국가에서 그 좀 보태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메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어려운 말 하나 해야겠네요. 확정 급여형인 DB형과 네. 확정 기여형인 DC형. 누구한테 뭘 기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어려워요 이거. 일단 확정 급여형이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퇴직연금 가입한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에 내가 취직을 하게 되면 너 DB형 할 거야, DC형 할 거야, 네. 그러니까 확정 급여형 할 거야, 확정 기여형 할 거야 이거 물어보는데 네. 도대체 이걸 뭔지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알려줬어야 내가 그러니까요. 이걸 선택을 하든가 하지. 아니 우리 뭐 계란형 이런 건 알거든요. 우리 형, 동네형. 네. 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DB형, 보통 DC형 이렇게 부릅니다. 확정 급여형이라고 부르는 DB형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퇴직금 계산 방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걸 회사가 어찌 됐든 맞춰주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굴리는데
김 과장의 퇴직금이든 이대리든 뭐 최 부장이든 뭐든 줘야 될 퇴직금을 한 바구니에 넣고 알아서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잘 나도 정해진 퇴직금 그대로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정해진 퇴직금은 뭐 내가 퇴직할 때 내 퇴직 직전의 평균 임금 네. 그거에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고 수익이 잘 나도 뭐 퇴직금 더 주는 거 없고 못 나더라도 아까 법적으로 정해진 그 근속연수 1년 동안 한 달치의 급여 요거는 이제 맞춰주는 거죠. 이게 이제 DB형인데 뭐가 유리하냐? 이 DB형은 누구에게 유리하냐? 임금 상승이 높은 회사. 그러니까 퇴직 직전에 소득이 반짝 높은 회사들 있죠. 신입사원 때는 적더라도 그 임금 격차가 큰 회사들은 나중에 가서 어쨌든 회사가 맞춰주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고 DC형은 뭐냐 하면 한 달치 월급을 매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퇴직금 계좌에. 네. 그런데 꺼내갈 수는 없고 그냥 내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게 확정 기여형, 기여형이죠. DC형이라고 네. 부르는 건데 이거는 어디가 유리하냐면 임금 인상률보다 차라리 내가 돈을 굴리는 수익률이 더 높겠다 싶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해도 월급이 200만 원,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과장을 달아도 월급이 210만 원 요 정도로 굉장히 임금 인상률이 낮은 회사들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그때그때 받아가지고 돈을 굴리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으니까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DC형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굴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 회사에서 혹시 제가 DC형으로 선택해서 굴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김현우 사원은 입사하자마자 퇴직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오히려 DC형이 회사의 부담은 조금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DB형은 이분이 근속을 오래 할수록 임금이 많이 올라갈수록 나중에 큰 돈을 줘야 되는데 DC형은 그때그때 조금씩 떼어주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어서 DC형 고른다고 해서 눈치를 주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나 그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네. 요즘에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회사에 물어보면 되나요? 네, 회사에 물어보시면 되는데 1번 일단은 회사에 DB형, DC형이 다 도입이 되어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DB형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바꾸고 싶다고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 모두 도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DB형, 즉 회사에서 책임지는 바구니에서 나 혼자 관리할 수 있는 DC형 바구니로 옮겨올 수가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거꾸로는 안 돼요. 한 번 출가 외인은 영원한 출가 외인이 돼버립니다. 이거 되게 냉정하네요. 네, 왜냐하면 내가 관리하겠다고 들고 나갔다가 손해를 보고 저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회사에서 다시 관리해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 건 전체에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회계상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DC형에서 DB형으로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DC형으로 본인이 가셨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않으면 기존의 DB형이 사실 관리를 해준다거나 돈이 불려진다는 느낌이 거의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돈을 보관한다는 의미 외에는 네. 물가 상승률만큼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DB형은 근데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네. 내가 퇴직할 때 임금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오래 근속하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회사 부장님 정도 되니까 네. 신입사원보다 월급이 월등히 높아. 저쯤 되면 퇴직금 높아지겠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사실 그러면 DB형이 뭐 좋습니다. 예.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그렇죠. 없을 수도 있다. 네네.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게 그 뮬러 코리아님 나눠받는 거에 세금 혜택 준다는 건 수익자 입장에서는 일시불 수령이 100% 유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걸 왜 이렇게 유도하냐면 사실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특히나 국민연금 말고는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드물잖아요. 개인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연말정산 때 혜택 주는 연금저축 상품도 페널티를 줄 수는 없으니까 당신들 노후 준비 안 하면 뭐 형사처벌할 거야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퇴직금도 중간중간 차를 바꾸는 데 쓰지 마셔라. 네. 우리가 이직을 할 때 목돈이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그거 소비로 쓰지 마시고 그쵸. 노후를 위해서 좀 뒤로 밀어두셔라. 혜택을 좀 드릴게요. 나라에서 그 책 넛지라는 책 있잖아요. 네. 옆구리를 쿡 찔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그림 보자. 네. 그런 건데 힉스미어님은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금액 차이가 있어요. 퇴직연금은 다달이 적립돼서 같은 기간 퇴직금 총액보다 금액이 적어요.
이거 맞아요? 요건 이제 DC형 말씀입니다. DC형으로는. 예, DB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든 퇴직금이든 나중에 가서 내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똑같은데 DC형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다달이 적립. 이거는 내가 1년을 일했을 때 한 달치 월급을 뭐 다달이 주기도 하고 한 번에 몰아서 주기도 하거든요. 1년에 어쨌든 한 달치 월급을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적립되면 만약에 난 신입사원 때 100만 원씩 9년 동안 일하고 그다음에 대리 달아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받았다. 그럼 이 경우에 DB형인 경우에는 300만 원 곱하기 10달을 할 텐데 10번은 10회를 할 텐데 DC형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9번이 누적돼 있고 300만 원 한 번 누적되는 그런 그러네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일단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요. IRP 이것도 이름이 어려워요. 예.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건 그냥 쉽게 퇴직금을 받는 주머니 주머니.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는 사업장은 이 주머니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퇴직할래요? 그러면 그냥 월급 계좌에다 돈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IRP라는 계좌 만들어 오세요 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기에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여기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받으면 뭐가 좋냐? 일단 IRP에 넣었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안 떼요. 즉 퇴직금이 1억이고 세금을 1,000만 원 떼야 되는데 안 떼고 그냥 1억을 다 줍니다. 오. 그리고 이걸 깨서 쓸 때 그때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래서 일단 깨지 마셔라 제발. 네. 굴리셔서 연금으로 받으셔라 하고 유도하는 목적이 요 IRP고 우리가 중간중간 이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A라는 회사 10년 다니다가 잠깐 쉬었다가 B라는 회사 그쵸. 다니고 C라는 회사 다닐 수도 있는데 그 중간중간 퇴직금 받은 걸 세금을 안 떼고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주머니입니다. 그럼 이 주머니 가지고 다른 회사 가도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퇴직금 여기다 담아주세요 라고 하면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오. 나중에 가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지금 내야 될 세금의 30%를 깎아주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기능이 있는데 네. 퇴직금을 받는 용도 외에 내가 희망하면 여기에 돈을 불입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불입되는 돈은 분리돼서 세금에 매겨지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 해주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데 한도는 더 높습니다. 내가 납입하는 금액의 13.2% 소득에 따라서 혹은 16.5%를 돌려줘요. 소득세를. 굉장히 큰 절세 혜택인데 IRP는 단독으로만 가입해도 700만 원 한도까지 이걸 해주고 네. 만약에 연금저축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저축 400에 IRP 플러스 300까지 총 누적 700까지 세금 혜택이 어쨌든 큰 주머니다. 소득세를 깎아주는 아주 절세 네. 혜택이 큰 주머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괜찮은데 0016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네요. 퇴직연금으로 600만 원 받았는데요. IRP로 받아야 세금 덜 낸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저처럼 금액이 작아도 이게 유리한가요? 아무래도 세금을 안 내시니까 지금 일단 받아두시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거나 혹은 목돈이 필요하면 깨시는 게 그때 가서 깨셔도 되는데 이 좋은 점은 뭐냐면 지금 당장 세금을 안 내고 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6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걸 깨서 쓰면 한 50만 원으로 세금을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내고 굴리는 거죠. 일단은. 이 IRP라는 주머니 안에는 각종 금융상품, 뭐 예금, 적금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적인 펀드라든가 뭐 ETF도 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 활발하게 굴리면 돼요. 세금 없이. 안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세금을 안 떼거든요. 오. 그러고 있다가 내가 지금 퇴직금 600만 원을 받았는데 네. 한 5년 동안 열심히 굴렸어. 이게 1,000만 원 됐네? 네. 그러면 지금 600만 원 받았을 때 깨서 내야 될 세금이 50만 원이라면 5년 동안 열심히 굴려서 1,000만 원을 만들어도 그때 가서 50만 원 내면 돼요. 괜찮네요. 그러니까 과세 이연의 이 혜택이 굉장히 큰 거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7233님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퇴직금 받는 분들 부럽네요. 평생 자영업자 유유하셨는데 지금 그거 알려드릴 거예요. 자영업자는 근로자들하고 달리 내가 사장이면 그렇죠. 퇴직금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좀 가입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소득세 공제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납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연말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자영업자분들은 그때 이제 세금 내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납입한 부분에 대해 13.2 혹은 16.5% 절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개인이 좀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고 직장인들만큼 그 퇴직금을 누군가 적립해준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좀 세금 혜택이 크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IRP를 뭐 자영업자든 그 연령이 뭐 많으시든 적으시든
무조건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IRP는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전에 가입을 해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먼저 추천을 해드려요. 연금저축과 IRP를 놓고 봤을 때 세제 혜택은 동일하고 오히려 IRP의 세제 혜택이 훨씬 더 납입 한도는 큰데 왜 연금저축 먼저 하래? IRP는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 인출이 안 돼요. 네. 부분 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여기에 한 3천만 원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 중에 한 500만 필요해라고 했을 때 얘를 전부 다 깨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부분 해약도 가능하거든요. 손해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약하는 부분만큼의 여지껏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되는데 네.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깨서 써서 그만큼만 손해를 보면 되지만 IRP는 전체를 깨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불리하다. 그런데 깨서 쓸 거 나는 절대로 이거 깨서 쓰진 않을 거야. 그럴 리는 전혀 없어. 다른 돈 다 준비돼 있어. 하시는 분들은 뭐 IRP 가입하셔도 되고요. 한도를 나는 좀 늘려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IRP가 700만 원까지 해주니까 네. 하셔도 좋은데 다만 IRP에 넣는 돈에 대해서는 30%는 우리가 안전자산에 무조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한 자산에 30%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정말 공격적으로 나는 주식형 펀드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그건 70%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제약은 걸려 있습니다. 그래요. 살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조금 빼서 쓸 수 있게 연금저축 할 거야 하는 분들은 이쪽이 맞으시고 네. 난 괜찮아. 난 월세 받을 거야. 이런 분은 부럽네요. 생각만 해도. 이런 분들은 IRP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세액공제 혜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연금저축하고 IRP 지금 장단점은 말씀을 해주셨고 IRP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네, 보험사도 일부 보험사 있기는 한데 은행이나 증권사 그럼 나 둘 중에 어디 할까? 대부분 이제 은행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은행 직원이 요것도 좀 해주세요 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IRP는 주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주머니 안에 내가 상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에도 예금, 적금 이런 것까지 다 라인업을 해놨으니까 증권사에 가셔가지고 가입을 하시거나 요즘에는 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되고 또 IRP라는 거는 여러 개의 계좌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은행, B라는 증권사 만들어 놓고 운용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퇴직금을 받을 때 나눠서 주세요는 안 돼요. 한 개 주머니 한꺼번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한쪽으로 싹 몰아가지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굴릴 때는 여러 개로 나눠서 굴릴 수도 있는데 상품이 다양한 건 증권사가 다양하다. 이게 가입하실 수 있는 루트는 다양한데요. 증권사로 가시면 IRP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네. 요게 성향에 맞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것도 궁금해요. IRP 좋은 주머니라는 것까지 알겠는데 네. 이 주머니를 꼭 하나만 차야 합니까? 아닙니다. 다른 주머니도 찰 수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RP는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수수료가 붙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IRP 자체의 수수료도 있는 경우가 있고 네. 또 IRP에 어떤 상품을 담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만들어 놓고 내가 유리한 거 중간중간 골라서 아무데나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만들어 놓으시는 건 좋은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안에 수수료가 어떻게 붙는지 정도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이것도 이제 이 혜택이 있다 보니까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납입할 수 있는 한도. 일단은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까지. 그리고 이걸 넘겨서 더 넣을 수도 있지만 더 넣다고 하더라도 연간 총 납입 한도는 1,8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어서 혜택이 있는 건 뭔가 제약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요. 예금 특판 이런 것도 보면은 특판합니다. 2% 드립니다 하고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한도가 달에 있죠.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IRP 가운데서 원리금 보장형의 경우에는 0.3% 정도 수수료 뗄 수도 있다. 이런 거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평균적으로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일단 이게 내 돈이냐 퇴직금이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떼는데 보통 0.2에서 한 0.4% 정도. 그러니까 1억 정도 퇴직금을 받으면 연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는 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아까 내가 직접 불입할 수도 있다. 희망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불입할 수 있다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증권사나 은행이 경쟁적으로 이 상품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까 개인이 불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잠깐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내가 가입한 게 받은 게 퇴직금이다라고 했을 때도 수수료는 천차만별인데다가 상품별로 다르니까 그걸 비교하시는 게 사실은 IRP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8200번님이 IRP는 개인도 불입할 수 있다고 하면 임원급 전문 경영인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누구나 다 됩니다. 예전에 공무원 이런 분들은 가입이 안 됐었는데 그런 왜요? 분들도 되고 좀 배제를 시켜놨었죠. 그런데 그랬군요. IRP는 이제 누구나 다 가입 가능합니다. 네, 5694님 저희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 IRP 가입할 때 장단점 말씀을 드렸고 0358님 자영업자인데 노란우산 통장 만들어야 되나요? 이거 우리가 강추해야 될 상품이잖아요. 강추입니다. 네. 자영업자신 분들이면 이거 이율도 높고 폐업했을 때 압류도 금지되고 좋습니다. 노란우산 네. 통장은 저는 강추드립니다. 압류 금지 통장이기 때문에 꼭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5074님 경제발전소 유익하게 됐습니다. 퇴직연금도 자세히 모르는 내용인데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 감사는 김현우 소장님께 토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챙겨주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